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모 교수님이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스펙도 대단한 분이고 최근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한국은 울분 사회를 해요. 울분 사회. 울분. 울분은요, 울은 우울이고 분은 분노란 말이에요. 울분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지금 울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 주장은 평소에 40%였는데 요즘은 50%?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울분으로 화같이 밀어서 못 살겠다고 한다. 화같이 밀어서. 난 그걸 보고 왜 나는 화가 안 나지?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별로 화가 안 나거든요. 내가 잘못된 놈인가요? 화가 별로 안 나. 그래서 내가 주변에 물어봤어. 너 지금 화같이 밀어 못 살겠냐?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봤어. 그런 놈이 한 놈도 없어. 그런데 통계는 50%래.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해. 예전에도 안 좋았는데 지금은 더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해.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은 울분 사회구나. 내가 내 아내를 보고 열받을 때 있는데 이게 바로 울분이구나. 이게 괜찮구나. 다른 놈도 다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보신 분 계시기?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강남에서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를 하셨던 훌륭한 분이 이 책을 썼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환자들 중에서 아주 부자들이 많은데 이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부자들이 할 일이 없어. 시간이 남아. 그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마약과 도박에 쓴다. 그러다가 망가지고 저만 망가진 게 아니라 가족까지 망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 부자들의 특징은 불면증과 우울증이다. 그래서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 책을 쓰고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강남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이 말이 맞다. 우리 사회적인 리더들이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강남 가면 정신병자구나. 여러분, 그런데 한번 맞춰봅시다. 강남은 거대한 천국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사례들을 모으면 강남은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냥 맞다고 해주면 12시에 끝난다니까요. 여기 지금 토론장이 아니라니까. 대한민국은 천국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쪽에 갖다 맞추면은 맞는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론 프라이 교수라는 소위 긍정신문 이론의 대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또는 모든 사람한테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다. 어느 면에 초점을 두느냐, 이 초점이 중요합니다. 어느 면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실현된다. 여러분, 실현된다. 내가 밝은 쪽에 초점을 두면은 내 인생 그렇게 실현돼. 내가 어두운 쪽으로 초점을 두면은 그렇게 실현이 돼. 책을 쓸 때 마찬가지야.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은 왜 정신병동인지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생겨. 강남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면 왜 천국인지 말할 수 있는 또 더 많은 자료들이 생겨. 이건 동의하십니까? 네. 나 힘들다. 그럼 내가 힘든 이유들이 수없이 많아. 나 행복하다. 행복할 이유들이 수없이 많아. 초점을 어디로 맞추느냐. 이건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본능적으로 놔두면은 초점이 어디로 맞춰진다고요? 부정적으로 맞춰져. 초점이 부정적으로 맞춰져.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사회가 온통 이렇게 아주 갈등 천국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점을 바꿔봅시다. 관점을 한번 바꿔봅시다. 감정은 안 바꿔져. 관점은 바꿀 수 있어요. 관점은. 자, 제가 이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왔는데 다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가장 성공한다. 이런 사람이 운이 좋다. 이런 사람이 가장 건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 대전에서 아침 조찬특강을 했어요. CEO 대상으로.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이걸 제가 발표했어. 제 이론입니다, 이게. 그런데 몇몇 CEO들이 너무 옳고 감동이다. 그래서 저를 초청해서 자기 회사 강의를 하게 만들고, 그때는 SNS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러웠어요. 왜냐면요, 나는 여기 내가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게 2500년 전에 있는 얘기더라고. 그걸 내가 몰랐어. 2500년 전에 있어. 2500년 전. 논어에 있어요. 논어에.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지자입니다. 지지자. 아는 자는
불여호지자. 좋아하는 자만 같지 않다. 이게 이제 불여가 아니 불자 같을 여자입니다. 같지 않다. 이 말은 이 아는 자보다 누가? 좋아하는 자가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스펙이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뭐 고시 패스 했어도 여러분, 놀랍게도 좋아하는 자한테는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 직장은 잘 갈지 모르겠지만은 인생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호지자 불여 무슨 즐길 낙자 낙지자. 이게 2500년 전 논어에 나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제가 변형했을 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저 고백합니다. 나 진짜 억울합니다. 나 이거 생각 안 하고 생각해낸 겁니다. 여러분, 제발 그냥 그런다고 해주세요. 뻔한 걸 네가 보고 만들었구나 이러지 말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렇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손바닥을 맞췄습니다. 맞아! 이거는 원리다, 원리. 원리는 뭐냐? 전략과 방법 중에서 전략은 그때 그 조직에 맞는 방법이지만은 원리는 여러분, 조직 여부를 떠나요. 이 조직에도 맞고 저 조직에도 맞고 이 사람한테도 맞고 저 사람한테도 맞고 25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2500년 후에도 그럴 방법, 해결책, 이걸 원리라고 부르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AI 시대에도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즐기면서 인생을 살기가, 즐기면서 직장생활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놔두면 안 된다. 놔두면. 여러분, 인간은 놔두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왜 놔두면 안 되느냐면 늘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졌다, 좋아졌다 해요.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기분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좋은 기분을 갖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시가와라 게이라는 일본의 작가는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딱 한 줄이지만 나는 깜짝 놀랐어. 좋은 기분은 어른의 매너다. 이럴 때 감동받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감동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감동은 마음속으로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밥을 먹여서 너무 감동이야. 지금 아내가 해준 밥이 너무 감동이야. 그런데 조용히 무심하게 쳐다보다가 왜 밥을 그렇게 먹어? 이 말 듣고 또 나도 모르게 왜 10이냐? 이런 놈들이 많잖아. 아니 이게 좋으면은 와 맛있는데 감동을 해야 돼. 감동을. 여러분 감동은 웃음보다 건강에 더 좋다고 했어요. 감동 잘하면 안 죽어요. 날씨 보고도 감동하고 풍경 보고도 감동하고 사람 보고도 감동하고 자신의 상태 보고도 감동하고. 여러분 감동 또 감동. 감동 이꼬르 감사예요. 감동은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자연을 보면서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감동받는 거죠. 그래서 감동이 안 되면은 감동받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척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재미없어도 재미있는 척.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든 척. 과장님 말에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든 척. 물론 과장님 얘기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우리는 그때는 대책을 걸고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냥 사소한 얘기거든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은요, 인생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의 특징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이 사소한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산이 지금 어떤 산이 높은 산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요, 지리산에 걸려 넘어진 놈 봤어요? 아니요. 없죠.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있는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래요. 인간 사이의 갈등도 그래요. 큰 일이 생기면 같이 손을 잡아요. 김 과장님, 우리 잘해봅시다. 그래, 우리 잘해보자. 손을 잡아. 여러분, 부부도 큰 일이 있으면 오히려 손을 잡아. 그래, 여보, 우리 한번 잘 이겨내봅시다. 그런데 별것도 아닌 적은 일 쳐다보다가 싸운다니까. 여러분, 쳐다보다 싸운다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요. 또 꼭 설명을 해야 됩니까? 집에서 부부끼리 식사하실 때 둘이 마주보고 식사하세요? 옆에 앉아 식사하세요? 아니, 부부가. 나 이 대답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니, 아니, 그냥 맞고 틀리고 없어요. 다 다르지, 뭐, 이게.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마주보고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여기 본능 말이잖아요, 본능. 본능적으로 10만 년, 20만 년, 30만 년 석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느냐. 마주보는 공간은 긴장의 공간.
적대적인 공간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적은 늘 마주보잖아요. 적은. 그리고 옆에 있는 공간은 친밀의 공간, 친밀의 공간. 뒤에 있는 공간은 공포의 공간. 여러분 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둘이 마주보고 식사를 해. 표정이 항상 밝아요? 심각해요? 우리는 그냥 쳐다봐도 심각하다니까. 우리는 기분 좋아도 심각해. 그런데 상대가 기분이 안 좋았어. 그때는 저 심각한 얼굴을 보고 놀랍게도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심각하면요, 물론 같이 드시도 않았어. 우리 아버지 따로 드셨어. 그래도 같이 쳐다보다가 심각해도 그냥 넘어갔어. 왜? 따지다가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요즘 여자들은 무서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대답해. 지적해요, 안 해요? 아니, 여러분 사모님들이 지적합니까, 안 합니까? 지적해, 지적. 바로 지적을 해.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지적을 해. 그때 우리는 놀랍게도 이성적으로 지적을 딱 하면, 내가 표정이 좀 안 좋았구나. 자기가 미안해. 나 표정 10개. 이런 놈이 몇 명이나 되죠? 인간의 행동은 이성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95% 감정이 지배해요. 감정은 즉각적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쪽에서 당신 표정이 왜 그래? 그러는 순간 나도 바로 네 표정은? 이 표정. 그럼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표정 좀 풀어. 무섭다. 그러면 또 시비냐? 여러분 시비를 만들어. 그럼 저쪽에서 내가 시비 걸었어? 표정 좀 풀고 먹으라고 했지?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쳐다보다가 별일도 아닌 걸로 여러분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놀랍게도 과거를 개별. 내가 오늘만 가지고 그러냐? 오늘만? 너 일주일 전에도 그런 거 기억 안 나? 그럼 저쪽은 과거가 없어요? 너는 한 달 전에도 그랬다고. 너는 1년 전에도 그랬다고. 그게 막 소리가 커지다 보면 누구 입에서 너는 결혼 전에도 그랬다고. 더 놀라운 놈은 네 아버지도 그랬다고. 여러분 그러면 일이 복잡해져. 아무것도 아닌 그냥 쳐다보다가. 명심하세요. 부부는 절대로 마주보고, 여러분 마주보는 존재는 불륜이에요. 왜냐하면 불륜은 마주봐도 절대로 심각하게 안 봐요. 늘 표정을 열어요. 여러분 나는 동태집에서 놀라운 불륜을 발견했습니다. 어찌 알았겠습니까? 마주보는데 웃더라고. 불륜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술 한잔 들어가니까 여자가 말이 많아지는데 남자 고개가 자동이더라고. 자동. 끊임없이 자동. 그러다가 한 번씩 감탄을, 이거 불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불륜처럼 사는 거다. 그들이 부부인지도 모릅니다. 남이 봤을 때 저놈들 불륜이네. 가장 행복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보면 압니다. 부부입니다. 부부는 카페에서도 놀랍게 서로 쳐다보다가 다 마셨어? 다 마셨어. 더 마셔. 더 마시라고. 다 마셔. 아깝잖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먹는 것도 시비냐? 별것 아닌 걸로. 그래 나갈 때 싸우는 놈들 많아. 여러분 그런데 불륜은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도 아름다운 얘기를 합니다. 부드러운 얘기를 합니다. 우선 표정부터가 틀려. 표정부터가. 여러분 오해 말고 생각해 주세요. 내 아내한테 내가 웃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놈이 웃어야 되겠습니까? 또 이 대답을 안 한다니까. 아니 왜냐면 여러분 다른 남자들은요, 여러분 사모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만난다든지 하면 웃어요. 그냥 사적인 일 아니면 공적인 일로 만나도 웬만하면 웃어요. 맞지 않나요? 근데 내 남편은 안 웃어요. 그때 비교하는 거예요. 이놈 웃으니까 이놈 집에 가서도 웃겠지. 그런데 여자도 착각을 해. 이놈도 집에 가면 안 웃어.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착각을 하니까 이런 놈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놈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져. 제가 그래서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내를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이 친절을 아웃소싱 하지 마라. 다른 놈한테 맡겨. 여러분 집에 오시는 가전제품 기사님들도 내 아내한테 얼마나 친절한지 아세요? 한 번도 안 봐봤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 집에 오는 가전제품 기사님들이요 나보다 더 젊어요. 그런데 친절해요. 웃어요. 제 아내가 자꾸 물어봐도 대답을 똑같이 해줘요. 우리는 자꾸 물어보면 아까 물어봤잖아. 그 몇 번째야 지금. 이런데 이놈은 몇 번째라고도 않고 계속 말을 해줘. 여러분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무슨 나쁜 짓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여자분들도 명심하세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있는 여자들은 절대 우리한테 잔소리 안 해요.
쉽게 말해서 교육을 안 해요. 여러분, 내 아내 아닌 여자가 여러분이 술 먹고 들어갔는데 쫓아나와가지고 아저씨 내가 몇 번 얘기했냐고, 술 먹지 말라고 했냐고 안 했냐고 막 이런 놈들 있어 없어? 네? 아저씨 운동 좀 하라고, 아저씨 배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이런 여자 있어 없어 여러분? 없잖아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 저는 그래서 제 아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한테 하는 잔소리가 교육이라고. 그래서 는 갈 때마다 늘 교육을 받고, 옛날에는 교육이 잔소리였고 교육이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그 교육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 내 여자네? 내 여자니까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 내 여자니까 지금 말한 대로 나에게 잔소리를 해. 그러면서 또 하나 배웠어. 놀라운 기술을 배웠어. 이 잔소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운동 좀 해. 그럼 알았다고. 하겠다고. 이러면 돼. 운동 좀 해. 그러면 내가 시간이 어딨냐, 시간이. 이래가지고 어떤 놈은 교육 시간을 늘려. 더 놀라운 놈은 그 다음날 2차 교육까지 받아. 여러분, 교육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간단하다니까. 알았다고. 예를 들어 담배 피우신 것 같으면 담배 좀 줄이라고. 알았다고. 나 줄이겠다고. 뭐 줄였어? 그럼 또 줄이겠다고. 이제 줄이겠다고. 그리고 여자가 끈질기게 365일 동안 담배 줄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여자 없어요. 그냥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 담배 줄이라고 해요. 기분 좋을 때는 놔둬요. 피우든지 말든지.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아니, 안 그래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